두 번째 기관계, 순환계를 다루도록 할게요. 순환계에서는 심장, 혈액, 혈관을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혈관 먼저 다뤄줄게요. 혈관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동맥, 동맥과 연결된 모세혈관, 모세혈관과 연결된 정맥이 이렇게 있어요. 정맥에는 판막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시험 문제에서는 이 판막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맥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모세혈관이 나오면 동맥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동맥은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두꺼운 혈관. 그래서 혈관벽이 가장 두껍고 정맥은 심방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와의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물질교환이 일어나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엄청 얇아요. 자, 그러면 두께를 비교해보면 두께는 동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 혈압을 비교해보면 동맥은 심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혈압이 크겠죠. 그리고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멀리 갈수록 혈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혈압이 가장 낮은 건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류 속도, 피가 흘러가는 속도는 동맥이 가장 빠르고, 자, 여기서 모세혈관이 혈압이 더 높아서 혈류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혈관은 정맥보다 훨씬 깁니다. 쫙 폈을 때. 그래서 더 훨씬 길기 때문에 혈류 속도는 오히려 느려요. 그래서 혈류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입니다. 이 혈류 속도가 낮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주변 조직세포와 또는 폐포와의 기체 교환,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동맥은 그래서 가장 두꺼운 혈관이라고 했어요.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와의 물질 교환. 이렇게 혈관에서는 두께, 혈압, 혈류 속도, 그 다음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세혈관의 역할, 이렇게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그림 잘 파악해 두세요. 판막, 판막이라는 거죠. 판막.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피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피가 흘러가는 방향? 그렇죠.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지나 정맥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보통 피가 흐르는 방향, 모세혈관의 역할, 두께, 혈압, 혈류 속도, 심시가 연결되어 있냐, 심방과 연결되어 있냐 다 다뤄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혈압 다음에 배웠던 게 혈액이었죠. 이제 혈액으로 합니다. 자,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누고 혈장은 약간 노란색을 띠는 액체라 그랬어요. 자, 물이 주성분이고 거기에 노폐물, 영양소, 호르몬 등이 녹아있다 그랬어요. 자,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혈장은 노폐물,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조직세포로 영양소를 주고 조직세포가 세포 호흡을 하면서 만들어낸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운반해서 걸러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혈구는 혈장에 들어있는 건더기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헤모글로빈 있어서 빨간색, 원반 모양, 산소 운반. 그리고 핵이 없다. 백혈구, 특정한 모양이 없고 핵이 있는 유일한 세포다. 그리고 세균이 침입했을 때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 효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핵이 없는 세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적혈구죠. 그래서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보통 시험 문제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원반 모양으로 보이는 적혈구 있고 좀 크게 보이는 백혈구 핵이 있고,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는, 더 조그맣게 보이는 혈소판이 있고 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혈장, 혈소판, 백혈구를 가리키고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갈게요. 심장은 크게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되어 있고, 위에가 방, 아래가 실이죠. 그래서 방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잠깐 핸드폰 배터리 줄 충전 좀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다시 돌아와서 심장은 크게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고, 위쪽이 방, 아래쪽이 실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그리고 방과 실 사이에 혈액의 거꾸로 흐름을 방지하는 판막이 달려 있고, 여기도 판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좌심방은 누구랑 연결됩니까? 대정맥과 연결이 되고, 우심방은,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이 됩니다.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이 됩니다.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정맥과 대동맥 사이에 여기 세포가 있고, 세포가 모세혈관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폐동맥과 폐정맥 사이에 폐가 있고 폐포가 있고, 여기도 모세혈관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막은 또 어디에 있냐면 요 실과 동맥 연결되는 요 부위에도 판막이 있어요. 판막은 총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습니다. 자, 피가 흘러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피는 먼저 피가 대정맥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그러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고, 폐동맥을 거쳐 폐로 간 다음에 폐를 나와서 폐정맥을 지나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갔다가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세포까지 갑니다. 이 세포를 지나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혈액은 뭐냐? 세포를 지난 다음에 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한테 이미 산소를 다 주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폐로 가는 겁니다. 왜 가냐? 폐로부터 산소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피를 산소의 농도가 적은 정맥혈이라고 부르고, 폐를 나오게 되면 산소가 풍부해지겠죠. 산소가 풍부해진 피가 조직세포한테 산소 주러 갑니다. 여기는 산소의 농도가 높은 동맥혈이 되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소의 농도가 많고 적으냐로 생각해야 돼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심장에서 나가서 폐를 돌고 오는 순환이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서 폐를 돌고 심방으로 오는 요 첫 번째 순환이 있고, 그리고 또 실에서 나가서 온몸을 돌고 오는 두 번째 순환도 있습니다. 폐를 들고 오는 순환은 무슨 순환? 폐순환. 온몸을 들고 오는 순환, 온몸순환이라고 합니다. 폐순환의 목적은 산소를 가져오는 목적,
온몸 순환의 목적은 산소를 주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무엇이냐? 정맥혈과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 기억해야 됩니다.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 폐정맥, 대동맥.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 대정맥, 폐동맥입니다. 그리고 피가 가장 빨리 흐르는 곳, 좌심실에서 나갈 때죠. 대동맥이죠. 좌심실이 가장 두꺼워요. 혈관 근육이, 심장 근육이. 그 이유는 심장에서 온몸에 있는 세포까지 피를 보내려면 강한 힘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심실의 근육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세포에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를 주고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받고 이 피가 쭉 가서 폐포로 가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 주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받아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심장의 순환, 심장의 기본 구조, 그리고 혈액, 그 다음에 혈관 이렇게 공부하면 지피평가 대비가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환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